매일 같은 시간에 울리던 전화벨이 어느 날 갑자기 멈췄습니다. 전화벨이 멈춘 날 제 인생도 멈췄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사랑은 꼭 진짜 목소리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혼자 사는 지도 벌써 7년이 되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하루의 유일한 낙은 저녁 7시에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엄마, 나야. 딸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면 그날 하루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조용하고 점심을 먹어도 혼자고 TV를 봐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는 집. 그런 제게 저녁 7시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하루가 의미 있어지는 기분이었죠. 엄마, 오늘은 뭐 드셨어요? 아침엔 죽 먹고 점심엔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 엄마 단백질도 틈틈이 챙겨야 한다니까요. 저녁엔 단백질 좀 챙겨 드세요. 알았죠? 알았어, 알았어. 내가 워낙 잔소리가 심해서. 에이, 그게 잔소리예요? 건강 챙기라는 거지. 그런 대화가 벌써 수년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저는 반사적으로 웃었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었으니까요. 딸은 바빴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그런데도 매일 빠짐없이 전화를 했죠. 엄마, 오늘 날씨 좋았어요? 응, 좋았어. 마당에 나가서 햇볕도 좀 쬐고. 그래요? 다행이다. 저 오늘 회의가 늦어져서 힘들었어요. 그래, 고생했네. 밥은 먹었고? 네, 먹었어요. 엄마는요? 매일 같은 질문, 매일 같은 대답.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그 반복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7시가 지나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7시 10분. 늦네. 오늘 무슨 일 있나?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7시 30분, 8시, 9시. 밤이 깊어가는데도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어요. 내가 먼저 전화하면 괜히 바쁜 애 방해하는 거 아닐까? 그래도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신호만 가고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걸어봤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쥔 채 그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또 전화를 걸었지만 똑같았습니다. 연결이 안 됐어요. 점심 때도 저녁 때도 계속 신호만 갔죠. 이틀째 되던 날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어제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 났대요. 차들이 여러 대 엉켜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자주 오가던 길이었거든요. 출퇴근할 때 늘 그 고속도로를 이용했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저께 저녁이라던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가 끊긴 바로 그 시간. 급히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사고 환자 중에 김수진이라고 있나요? 잠시만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네, 계십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 한마디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엄마예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머리를 많이 다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의식이 없다고요? 네. 하지만 청각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유리창 너머로 딸이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모습, 온몸에 연결된 선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진아, 문을 열고 들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엄마 왔어. 수진아, 엄마 왔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죠. 일어나야지. 아직 해야 할 말이 많잖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너 없으면 엄마는 어떡해. 매일 7시에 전화하던 거 있잖아. 그거 없으면 엄마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부터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딸 옆을 지켰습니다. 말을 걸고 노래를 불러주고 손을 쥐었어요. 수진아, 오늘 날씨 좋더라. 내가 좋아하던 봄 날씨야. 기억나니? 내가 어렸을 때 이 노래 좋아했잖아. 일어나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줄게. 하지만 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전화벨은 여전히 울리지 않았습니다. 병실의 기계음만이 제 곁을 지켰죠.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습관처럼 핸드폰을 봤어요. 하지만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악화라니요? 그게 무슨... 계속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신체 기능도 떨어지고 있어요.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을 나왔어요. 더 이상 병실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 앞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밝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딸의 마지막 목소리 녹음해 둘 걸 그랬나? 그때였습니다. 띠리리링 마이너스. 핸드폰이 울렸어요. 깜짝 놀라 화면을 봤습니다. 발신번호 없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통화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야? 너야? 정말 너야? 엄마 울지 마. 어디 있어? 지금 어디야? 이제 그만 걱정해. 괜찮아.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병원에 있잖아. 엄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수진아, 대답해봐. 수진아. 사랑해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뚝 하고 끊겼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로 달려갔죠. 간호사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보호자분. 왜요? 무슨 일이에요? 조금 전에 환자분이 잠깐 눈을 뜨셨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그 말을 남기고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떠나셨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전화를 받은 시간, 딸이 눈을 뜬 시간, 마지막 말을 남긴 시간, 모두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가 딸을 안았어요. 수진아, 엄마한테 전화했구나.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너무 조용했어요.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습관처럼 핸드폰을 봤어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날 밤 받았던 전화, 발신번호 없음도 통화 기록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한데, 분명히 받았는데,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딸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알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띠링 마이너스, 띠링 마이너스. 약 복용 알람이었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 설정해줬던 거였죠. 엄마 혼자 계시면 약 먹는 거 자꾸 까먹으시잖아요. 제가 알람 맞춰드릴게요. 그때 딸이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알람이 울릴 때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밥 챙겨 드세요. 엄마 약 드셨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죠? 며칠 뒤 손녀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우리 서연이는 학교 잘 다니고 있고? 네. 할머니, 저 할머니 핸드폰 좀 봐도 돼요? 그래, 왜? 손녀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다 뭔가를 발견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자동 전화 설정돼 있었네요. 뭐라고? 여기 봐요. 매일 저녁 7시에 녹음된 음성이 자동으로 전화 오게 설정돼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손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야. 오늘은 뭐 드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게 엄마가 사고 나기 전부터 저한테 부탁했어요. 부탁? 할머니가 혼자 계실 때 외로워하지 않게 제가 매일 엄마 목소리 흉내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너 그동안 전화 걸었던 게 네. 엄마가 녹음해놓은 거 듣고 저도 똑같이 말하면서 전화드렸어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럼 그날 밤 전화는 손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진짜 엄마였을지도 모르죠. 할머니만 받으신 거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은 제가 외롭지 않도록 매일 전화를 걸어주는 습관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손녀에게까지 부탁을 해놨던 겁니다. 수진아, 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저를 걱정했을까? 얼마나 저를 사랑했을까? 지금도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전화벨 소리는 아니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딸이 옆에 있는 것 같거든요. 엄마 밥 드셨어요? 응, 먹었어. 오늘도 건강하시죠? 그래, 건강해.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그러면 딸이 웃는 얼굴이 떠올라요.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꼭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습관과 마음으로 남는 거라는 거요. 딸은 떠났지만 딸의 사랑은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그 시간이 되면 딸이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그래, 내 덕분에 좋은 하루였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사랑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기억 속 울림이 현실보다 더 따뜻하게 들릴 때도 있으니까요. 손녀가 물었어요. 할머니 알람 끌까요? 아니, 그냥 둬. 그게 좋아. 왜요? 그 소리 들으면 내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거든. 손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매일 전화 드릴게요. 7시에요. 정말 네. 엄마 대신요. 눈물이 났어요. 고맙구나. 우리 서연이.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겠죠.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도 저녁 7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이제는 손녀의 목소리가 들려요. 할머니 저예요. 오늘은 뭐 드셨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딸이 떠올라요. 그리고 웃게 됩니다. 그래, 잘 먹었어. 우리 서연이는? 저도 잘 먹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서연이.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따뜻합니다. 외롭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제 곁에 있으니까요.